오늘은 기질의 마지막이네요. 순환 기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네, 순환 기질을 영어로 이제 easy baby라고 하죠. 아우, 말만 들어도 가벼워요. easy baby. 신생아 때부터 수면이나 먹는 것 이런 것들이 비교적 규칙적이고, 그 다음에 이런 감각이나 이런 데 방어가 조금 그렇게 막 심하지 않기 때문에 뭐 목욕을 시킨다거나 이유식을 단계별로 넘어가거나 할 때 큰 어려움 없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느린 기질이나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양육을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그래도 조금 수월한 양육을 하시는 분들이죠. 그분들이 보시면은 되게 아우 부럽다 이러실 수도 있어요. 때로는 첫째를 좀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기르시다가 둘째가 되게 순하면은 거저 기르는 것 같아요. 이제 반대로 네, 큰아이가 굉장히 이제 순했을 경우 둘째 아이가 까다롭거나 느린 기질을 갖고 있으면 아니 왜 이렇게 아이 기르기가 힘들죠? 이러면서 그 이제 고충들을 이제 얘기를 하세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은 순하기 때문에 참 좋을 것 같은데 순하기 때문에 참 안쓰럽고 약간 애처로운 점이 있어요.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양육 방법을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순하다 보니까 비교적 손이 덜 가요. 비교적 눈이 덜 가요. 특히 뭐 다자녀나 아니면 뭐 두자녀 이렇게 양육을 하실 경우 한 자녀가 느리고 까다로우면 당연히 눈이 덜 가고 당연히 손이 덜 가죠. 알아서 스스로 잘 크고 네 그렇게 막 싫다는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냐면 양보가 하는 게 굉장히 당연하고 그 다음에 욕구를 충족시키지 않고 넘어가는 경우가 되게 많고 그 다음에 나는 뭐 까다로운 형제가 있으면은 당연히 관심을 덜 갖는 것이 당연해지고 이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동의 경우에도 워낙 알아서 스스로 잘 크니까 조금 무관심하게 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너무 순해가지고선 안쓰러운 경우야. 어린이집에서도요 보면은요 굉장히 까탈스러운 아이들이 있고요. 이렇게 막 장난감 같은 거 누가 이렇게 갖고 놀아도 그걸 꼭 뺏어가지고 내가 꼭 놀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래 그럼 너도 좋으면 그거 좋으면 그거 그래서 남는 거 갖고 노는 아이들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고 안쓰러워. 엄마 입장에서 봐도 선생님 입장에서 봐도. 그런데 또 그런 그 까다롭고 막 느린 기질의 아이들이 당장 막 난리가 나고 이러니까 집에서도 어떡하죠? 첫째한테 너무 미안한데 제가 둘째한테 할 수 없이 막 이렇게 또는 반대일 경우도 있어요. 첫째한테 이렇게 둘째 너무 막 안쓰럽고 미안해요. 막 너무 까다로워서 이 아이에게 눈을 많이 못 줘요. 손길이 너무 많이 못 줘요. 이런 경우 꽤 많이 보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순한 기질의 아이들을 양육하실 때 특히 까다롭거나 느린 기질의 형제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하냐면요. 네, 의식적으로도 관심을 표현해 주시라고 해요. 그리고 의식적으로 격려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꼭 관심을 표현해 주시라고 얘기를 해요. 무관심이 당연하고 양보가 당연하고 어쩔 수 없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뒤로 이렇게 가는 게 당연한 것처럼 되어질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순하게 태어나가지고서는 가지고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아요. 감각 방어도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감정 조절도 비교적 달래면 금방 이렇게 달래지고 그러다 보니까 살기가 편해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데 관심을 덜 받게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조금 나이가 들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과하게 관심을 보이고 싶을 때 과하게 행동을 하는 경우를 봤어요. 왜냐면 까다로운 형제가 있으면 저 정도 표현해야지 엄마가 관심을 주는구나. 그래서 원래 그런 아이가 아닌데 원래 그런 기질이 아닌데 막 저 정도로 격하게 감정 표현을 해봐야 되나? 이렇게 되는 경우죠. 그래서 가끔 그래요. 첫째 닮았나 갑자기 순한 애가 왜 이렇게 까탈을 부리죠? 네, 까탈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저도 관심 받고 싶어요. 저도 손길이 필요해요 라는 뜻이에요.
제가 작년에 저희 센터에서 한 일주일에 한 분씩 어머니 10분 정도 모셔놓고 하는 엄마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운영을 했었어요. 그때 기질 육아가 주제인 날이 있었어요. 어머니가 한 10분 정도 그때 모이셨었는데 이렇게 쭉 교육을 하다가 자, 그러면 우리 느린 기질의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은 그러니까 이렇게 손을 드시는데 서로 고생이에요 이렇게 딱 눈빛 교환으로 서로에게 위로와 위로의 마음을, 그리고 까다로운 기질의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 그러니까 저요 그러시면서 몇 분이서 힘드셨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순한 기질의 아이를 양육하시는 분, 그런데 놀랍게도 딱 한 분 손 드셨어요. 제가 이제 기수별로 조금 여러 기수를 했는데 한 분 드신 기수도 있었고요. 아예 손을 안 드신 분들 기수도 있었어요. 뭐냐면 양육하기가 수월하다 보니까 그렇게 어디 가서 막 교육을 받거나 막 양육에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다니시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은 순한 기질을 어머님은 한 분 계시네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아우 애가 순한데 이런 데를 왜 와요? 이 시간에 브런치 카페에서 커피 드시고 계시겠죠?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렇게 친한 지인분께서 순한 아이를 양육하는데 우리 기질 육아 같은 거 같이 교육 들으러 가볼래?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나는 안 들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래서 그 어머님께서는 이제 까다로운 아이와 더 까다로운 아이를 양육하셔가지고 난 어떻게든 조금 이런 데 도움을 좀 받고 싶다 이제 뭐 이렇게 생각하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되게 부러우셨대요. 근데 아이들마다 갖고 있는 기질에 큰 강점과 큰 약점이 있죠. 제가 기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해하고 인정하고 잘 대처해야 되잖아요. 순한 기질은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인정하는 거 쉽죠.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나도 모르게 혹시 무관심은 아닌가? 나도 모르게 알아서 크네, 스스로 잘하네 이렇게 조금 안일하게 생각하지는 않는가? 까다로운 형제나 느린 그 형제에 비해서 에게 양보하거나 급하게 막 둘 다 원할 때 그냥 까다로운 기질 아이를 욕구를 먼저 충족시켜주기를 더 많이 하진 않으셨나, 이렇게 조금 돌아보셔야 돼요. 순한 기질의 아이들이 욕구 충족이 자꾸 미뤄지고요, 무관심이 당연해지고요, 양보가 생활화되고요. 그래서 안타깝고 안쓰러운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렇지 아니하도록 순한 기질의 아이들도 충분히 욕구 충족이 바로바로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기 의견을 펼칠 수 있어요. 매번 양보만 하지 않아요. 그렇게 될 수 있게 양육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다가 순한 기질의 아이를 기르시면은 저도 참 부러운 점이에요. 그 아이가 그 순한 기질의 강점을 가지고 조금 너그럽고 조금 여유로운 그런 인격과 마음으로 성장할 수 있게 잘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로써 순한 기질, 까다로운 기질, 느린 기질 이렇게 세 가지 기질에 대해서 해봤고요. 사실 복합형이나 혼합형도 있어요. 그 기질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시고 때에 따라서 지금 조금 순한 타임, 지금 조금 까다로운 타임, 지금 조금 느린 타임, 웜업이 필요한 타임 이렇게 해가지고서 양육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복합형은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세 가지로 기질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우리 아이 어떤 기질인지, 엄마가 또 어떤 기질인지, 그래서 우리의 기질을 잘 조합해서 서로 잘 이해하고 서로 잘 인정하고 그거에 맞게 이렇게 어우러지시면서 잘 조화롭게 그렇게 양육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편안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